안녕하십니까. 서초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성중입니다. 기존은 주민의 어떤 밀착의 어떤 그런 게였다면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 주민의 어떤 이런 게 달라질 수가 없겠구나 해서 이제는 재건축이라든지 주민하고 물론 관계는 있습니다만은 세금 제도라든지 또 교통에 대한 제도를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주민 미래 경쟁력과 관계에 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이런 좀 어떤 폭이 넓어지고 더 커졌다 할까 그런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국의 재건축 재개발이 한 1,500군데 있습니다. 1,500군데. 이제 서울에 해당되는 것은 한 200군데 좀 넘습니다. 210군데 정도 해당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서초에 몰려 있어요. 70군데가. 서초가 재건축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재건축 초과 이익이라 해가지고 이 상당히 많은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에서 환수를 해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지금 현재 재건축 관련해서 재건축의 그 첫 시작, 준비 시작부터 완공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재건축 초과 이익을 계산합니다. 평균 기간이 한 9년 정도 걸립니다. 9년. 9년 동안에 아무 일을 크게 하지 않아도 상당히 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초과 이익으로 보다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건축 기간을 단순히 어떤 그 개시 시점부터 완공 시점인데 개시 시점보다는 예를 들어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뭐 결성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인가 시점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기간을 뭐 3년 또 5년 이렇게 팍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금액이 한 2분의 1로 다운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또 재건축 초과 이익의 프로테지가 50%를 부과합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세다, 너무 징벌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것도 25%로 줄이는 이런 그 법안을 제가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국립의료원 이것도 뭐 한 400억 가까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 국가에서 받은 특별 교부금만 한 6, 70억 정도 받아냈고요. 서울시로부터는 한 80억 가까이 받아냈고 또 서초구 예산도 한 1,000억 정도 예산이 주민하고 직결되는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도 수시로 체킹해가지고 진짜 불합리한 거는 고치고 또 주민들한테 가능한 그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장하고 잘 조율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옆에서 지금 누구도 안 도와주거든요. 도와줬다가는 잘못하면 자기도 큰 피해를 입으니까 이런 사회 풍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법을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바로 발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도와주지 않을 때는 당신도 도덕적인 한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게 이제 쟁점을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아니 내가 안 도와줬다 해서 내를 처벌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게 이제 국회에서 논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이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나라 특히 중국, 북한까지도 이 도와주는 법이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도 옆에 사람이 큰 피해를 당하는데 가만히 있다. 곤장 50대 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같이 가야 되는 사회고 따뜻하게 같이 또 이루어야 대한민국이 발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착한 사마리안법을 발의해가지고 인근이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떤 법적 강제적인 걸 동원해서라도 도와주자. 물론 그걸 안 도와줬다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건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피해 달아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 어느 분이 그 심장마비를 택시를 탔는데 심장마비를 일으켰는데 택시 기사가 내리라 해놓고는 저기는 가볍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처벌해야 된다는 거죠. 40점 가락 중에 가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경제 문제 아닙니까?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고치지 않고 그 방향은 맞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크게 잘못이다. 우리가 국민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국민들도 살아보니까 이 굉장히 어렵고 나빠지니까 나쁘다 하는 건데 그게 방향이 옳다. 그리 이야기한다면 공산주의가 방향이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공동 생산하고 같이 공동 분배한다. 틀린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실제 현상을 해보니까 전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는 거의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방향은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잘못됐다. 그런 차원에서 소득주도 성장론, 담론은 맞지만은 실제 적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이론도 진보학자 몇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지 세계 경제학의 원론은 아니거든요. 세계 경제학의 주류 이론은 아니에요. 극소수의 일부 사람 주장하는 걸 우리가 이리 큰 대한민국에 와서 적용을 해보니까 문제가 많은데도 지금 맞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그 최저임금 문제 많지 않습니까? 너무 급속하게 올라가니까. 다른 나라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 다 주는데 왜 우리는 못 주느냐는 거예요. 외국인 차별 주거든요. 두 번째, 근로시간 52시간, 68시간, 50시간 확 줄여버리거든요. 그것도 3개월 단위로 해버리니까 역시 이제 우리가 주택 문제. 간만 시큰 올려놓고 전체적인 그래도 안 되니까 나라 전체 경기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 건축, 토목, 건설, 주택 이런 이 건축 관련 이 경기가 우리나라 경기의 4분의 1입니다.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가 별로 없잖아요. 재건축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도 안 돼, 부동산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관련되는 각종 예를 들어서 음식업, 뭐 임이용, 옷가게 다 안 되잖아요. 나라 경기 전체가 다 깔아버립니다. 이건 아니다는 거죠. 평화는 전쟁하겠다는 생각, 전쟁 의지가 있을 때 평화는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보다 힘이 세야, 강력한 억제력이 있어야 평화는 지켜지는 겁니다. 힘도 없으면서 말로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 정부가 너무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냐. 미국은 결코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핵은 그대로 파키스탄 같이 인정한 채 지금 ICBM 미국까지 도달하는 것만 다 없애버리는 그런 형태로 평화가 이 체제가 어느 정도 인용된다면 우리나라로서는 최악의 형태죠. 그런 관점에서 이 남북 관계도 정말 재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KBS에 보면은 직원의 60%가 1억 넘습니다. 연봉이 엄청 많습니다. 또 KBS는 1년에 지금 적자가 한 500억에서 1000억, 상세하게 지금 보고는 안 났습니다만은 500억에서 1000억 사이입니다. 적자가 발생합니다. 적자가 많은데 연봉은 높고 거기에다 노조는 그대로 강성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KBS 시청률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광고 수익 줄어듭니다. KBS 시청률을 올려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광고 수익이 늘어날 겁니까? 그 광고 수익에 대한 대책도 별로 없고 그러면 지금 유지하는 거는 결국 국민들한테 시청료 강제적으로 받아서 유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에 곁들여서 정말 공영방송이라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방송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친정부적인, 친북한적인, 친노조적인 이런 방송만 해체끼니까 시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잘못됐다. 시청률, 시청료 거부운동, 분리운동 우선 한전에서 억지로 묶여서 우리가 알 수 없이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내고 싶은 사람 내고 안 내고 싶은 사람 내지 마라. 그런 분리운동. 더 나아가서는 지금 같은 그런 구조라면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지운동을 펼쳐나가는 거죠. 통상 보면은 각 언론의 밑에 노조들 8, 90% 이르는 분들이 다 노조 아닙니까? 그 노조원들은 거의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그 위에 지휘부가 새로 대통령이 들어와서 친정부적인 사람이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은 10%에 불과하고 밑에 90%는 노조입니다. 그렇게 서로 억제력이 가능했고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는 밑에 노조도 민노총 산하가 거의 장악하고 있고 위에 상층부도 친정부가 다 똑같은 그냥 찰떡궁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진보적인 성향, 뭐 좌편향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자유한국 때는 옳은 소리라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하게 이제 제 있을 때 만들어서 했고요. 또 이제 상당수 우리
그 우파 그 보수를 좋아하는 또 국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들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게 대한 어떤 나타낼 수 있는 표현 어떤 그런 방송 영역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찾다가 유튜브에서 시원한 사이다 소리도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지금은 그 유튜브가 보수가 훨씬 더 그 시청률이 또 그 시청자 수가 더 많은 그런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구정이 끝나고 나면은 다른 분하고 차원이 다른 그런 유튜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이 필요한 분야, 예를 들어 아까 재건축이라든지 재건축은 재건축, 뭐 4차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세금은 세금, 이런 국민들이 필요한 분야로 뭐 단순히 지금 현재 뭐 무슨 손해원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 지금 공영방송은 현재의 핫한 뉴스 위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유튜브를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을 이제 국회의원으로 보내줬는데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보내나오니까 국회에서 싸움만 하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는 별로 없고 돈만 보수만 들이타간다 이제 이런 비판이 많으시는데 실제 꼭 그렇게만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회 내에서 격렬하게 그 어떤 논쟁을 벌이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 여당은 그게 뭐 동조를 하겠지만은 야당은 그에 대한 비판을 하고 해서 국민한테 불편함이 가장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들의 임무다 생각하고 많은 비판을 하라. 그래야 나라가 건강해진다. 이런 쪽으로 좀 그걸 해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저도 그게 한몸 투신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많은 또 주민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고 하여튼 새해는 제 있는 힘껏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